대한민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3대 바보 짓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보증입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고 내 핏줄, 형제나 자식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님, 진짜 명의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갚을 테니 형님 집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자, 이 애절한 호소에 마음이 흔들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내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아내와 남은 노후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착각이 어떻게 당신이 평생 일군 피 같은 집을 경매로 날려버리는지 아주 냉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보증인을 세우라는 건 이 사람은 100% 망한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그 형제나 친척은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못 받고 당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할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은행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절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조차 포기한 썩은 동아줄을 왜 당신이 붙잡습니까? 돈 빌려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굽신거리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몰려오면 그 형제는 가장 먼저 잠수를 탑니다. 그럼 그 빚은 누구에게 갈까요? 맞습니다. 온전히 집 한 채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던 당신에게 날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당신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당신 부부는 나이 60이 넘어 빚쟁이들을 피해 월세방으로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끔찍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 통계를 보면 보증인이 실제로 대신 빚을 갚게 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 10명 중 5명 이상이 남의 빚을 떠안는다는 뜻이에요. 동전 던지기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아무 일 없고 뒷면이 나오면 집이 날아가는 동전 던지기. 그런데 그 동전을 왜 던집니까? 형제니까? 피가 섞여서? 형님, 그 형제가 당신 집 경매에 넘어갈 때 대신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자기도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증 서준 사람이 빚을 떠안게 되면 원래 빚진 당사자, 그러니까 당신 형제가 미안해하면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오히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카톡을 차단합니다.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피하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날아간 집, 원망하는 아내, 연락 두절된 형제, 그리고 60대에 시작하는 월세방 생활. 이게 형제 보증의 현실입니다. 자식 보증? 부모가 파산하면 가문의 씨가 마릅니다. 형제는 그렇다 치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부탁하면 어떡하냐고요? 내 새끼 죽게 생겼는데 부모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며 집담보로 보증을 서주십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동반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감당 못할 빚을 졌다면 차라리 자식 혼자 파산 신청을 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둬야 합니다. 부모가 보증을 서서 같이 망해버리면 자식이 진짜 오갈 데 없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줄 마지막 비빌 언덕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사업빚 2억을 졌습니다. 부모가 보증을 안 서면 아들 혼자 파산합니다. 아프지만 아들은 30대, 40대예요.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밟으면 5년 안에 빚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밥 먹으면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근데 부모가 보증을 서면요? 아들이 못 갚으면 부모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파산한 것은 같은데 거기에 부모까지 집을 잃은 겁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서려 해도 부모님 집에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길바닥이니까 가족 3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명만 무너질 것을 3명이 다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거절할 때는 피눈물이 나겠지만 부모의 집과 재산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자식도 나중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깁니다. 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함께 몰락하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위대한 방어선입니다. 자식이 울면서 매달려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증은 못 선다. 네가 망해도 이 집이 남아있어야 네가 돌아올 곳이 있다. 이 집마저 없어지면 우리 가족 전부 끝이다. 이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눈물을 참고 거절하는 것, 같이 죽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감도장은 핵무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보증 서달라는 부탁 앞에서는 형제도, 친척도, 자식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악마라고 생각하십시오. 극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보증 사고가 나면 당신은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죽는 겁니다. 섭섭하다며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면 차라리 인연을 끊으십시오. 돈 잃고 집 날린 뒤에 인연 끊어지는 것보다 돈이라도 지키고 욕 한 번 먹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리고 형님, 실질적인 방어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장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죠. 거기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본인 외에는 절대 뗄 수 없도록 제한 설정을 해놓으십시오. 본인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하게 묶는 겁니다. 둘째, 인감도장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고 그 위치를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셋째, 누가 보증 부탁을 하든 문장 하나만 외우십시오. 미안하다. 보증은 절대 안 선다. 이건 내 원칙이다.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안 선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졸라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나이 60 넘어서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는 건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인감도장은 핵무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한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오늘 제 뼈 때리는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장롱 속에 있는 인감도장이 절대 바깥 세상 빛을 보지 않도록 깊숙이 봉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보증 부탁받고 고민하시는 형님이 계시면 이 영상 꼭 보내주십시오. 지갑 꽉 잡고 도장은 더 꽉 잡고 계십시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